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8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나토 정상회의 도중에 열렸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14일에 북한 이탈 주민법이 만들어졌고 올해부터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계 입양아가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가 돼 금이 환영했는데요. 북한 인권의 처참한 실태와 다양한 관련 행사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토 정상회의 도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8개월 만에 만남이었는데요. 두 정상은 회담 후에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 좀 길죠. 이런 공식 명칭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 워싱턴 선언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핵 협의체 출범이었는데 그 핵 협의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더욱 유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워싱턴 선언은 선언적인 수준이었고 핵 협의체가 출범을 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협의체가 출범하고 나서 그 입장을 조율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녹여내는 데는 양국 간에 합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의에서 이런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인 한미 핵 협의그룹 NCG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리고 방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막으로도 전해드렸지만 핵 협의그룹의 워싱턴 선언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한미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양국 국방부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제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NCG 업데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김태효 그 차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먼저 양국 정상 간에는 이제 핵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 원칙과 지침을 작전 단계로서 그리고 어떻게 양국이 훈련에 임할 것인가 이 보다 구체적인 단계까지 양국이 합의한 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NCG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례적 도상훈련, 범정부 시뮬레이션으로 한미 훈련을 지속 개선하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냐면 한미 간의 보안 절차, 정보 공유 확대, 위기 유사 시 핵 협의를 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명시된 것이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일종의 전략적인 역할 분담입니다. 네. 이게 나토식 핵 공유와는 약간 다른 것이 왜냐하면은 나토에 그 32개국이 있지만 그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한 동맹국이고 그렇죠. 나머지 나토 회원국은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을 공유하는 데는 나토 회원국 간에도 여러 가지로 다른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은 자국의 핵 무기를 사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핵무기를 포함한 한국에 대해서 핵 억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은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서 한미 동맹을 통한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이 각국이 가진 군사적인 역량 그리고 특징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방지 그리고 핵 억지를 달성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합의된 소위 NCG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워싱턴 선언의 NCG 협의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우선 미국의 핵우산을 공동으로 쓰는 내용을 좀 더 확대한다. 그리고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서 통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핵자산을 북핵 대응의 용도로 합의 문서에 담은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이 공동성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 뭡니까? 예, 대통령실 평가에 따르면 한마디로 이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가 구축이 됐다. 일체형.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핵 전략과 한국의 첨단 재래 전력을 통합해서 북핵을 억제하는 기획과 실행이 가능해졌다. 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한국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우리 군은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또 기획 연습훈련 작전이 가능케 됐다는 점이 이제 달라진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핵 자산을 배정할 것을 확약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시는 뭐 하게 돼 있지만 평시에도 한반도 미션, 핵 미션에 미국의 전략 핵 자산이 배정하는 걸 문서로 확약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자, 이 합의에 따르면 한미가 평소에도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을 파악해서 핵 공격 의도가 실제로 북한에 있는지를 확인한다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이 있어야지 대비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군사 전략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과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그런 태세를 완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그 핵 기반 그리고 핵 통제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을 미국의 그 핵 전략 자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전에도 예를 들면은 55년도 그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비단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모든 가용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의 핵 억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은 종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수준에서 양국 정상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오판을 하지 않도록 또 한국 국민들은 과연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공약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의 그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왔고 사실 이것이 이전에도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에도 나왔고 그 당시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모든 범주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핵무기란 단어는 없었죠. 없었어요. 그 다음에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면은 2022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모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의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양국 정상이 확인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한미 간의 이런 결심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오판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북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한미 간의 안보 공약을 확인한 것입니다. 네, 명실상부한 핵 기반 한미 동맹으로 이게 격상, 이제 업데이트도 있지만 업그레이드 됐고 이것은 곧 북한이 피부로 잘 느끼게 전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 첫날 윤 대통령과 잇따라 만난 나토 동맹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회담 내용을 요약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데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선을 좀 그었어요. 자, 러시아의 행동,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예, 그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우리가 규탄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신중히 대처해야 될 문제라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원칙의 연장선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한, 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핵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이 선을 그런 것을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겠다. 우리도 레드라인을 지켜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킨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로 러시아의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대화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는 거 봐서 우리도 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지켰고 살상 무기 바로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손에 얼마든지 재고는 있다. 이런 내용을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워싱턴 DC 도착 하루 만에 만난 외국 정상. 당초에는 10명이 넘을 거라고 했는데 일정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 7명이었습니다. 모두가 러북 군사 밀착에 큰 우려를 나타냈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죠.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그리고 일본, 미국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8나라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를 공유했고 또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꼭 집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미국 안보 협력국가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왜 한국은 나토 회원국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상의 최대 한도의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하는 뜻을 표명을 하였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이번 외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서로 레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전략적 지렛대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러시아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면 따라서 혹자들께서는 왜 우리나라 정부가 북러 간의 이런 전략적인 밀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조용히 나서는 것이 아니냐 보실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이 만약 러시아에 대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네네. 그 방아쇠의 트리거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라든지 정찰 위성, 장거리 미사일에서 결정적인 기술 지원을 할 때만입니다. 네네. 따라서 러시아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그런 전략적 지렛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적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지금 봉 교수 말씀처럼 러북 밀착을 어디까지는 용인을 하겠다. 탄약, 무기 주고 이미 준 거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첨단 무기의 트리거, 방아쇠를 당길 경우에는 우리가 주는 게 더 무서울 걸. 이런 의미를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쇄 정상회담에서는요. 원전 세일즈, 또 핵심 광물, 앞서 보신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재확인, 이런 경제 교역 의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자, 어떤 의제들이죠? 예, 특히 이제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과는 신규 원전 협력을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체코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전 관련한 시공 능력, 압도적 가격 경쟁력, 네. 거기에 또 금융 지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할 경우에 체코의 원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제 체코가 지난해에 그 신규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키로 결정을 짓고 지금 국제 경쟁 입찰에 붙여서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데 이게 막판으로 지금 우리 한수원하고 지금 프랑스의 EDF사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후보로 지금 압축이 돼 있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의식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과의 경우는 그 핵심 공급망 협력 강화를 특히 이제 강하게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작년 1월에 그 스웨덴 북부 지역에 키루나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히토류가 100만 톤이 무려 100만 톤이 이제 매장되어 있는 게 확인됐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공급망 이 핵심 공급망을 우리와 이제 협력하자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앞서 보셨지만 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저번에 그 갔었잖아요. ADL 가서 뭐 클린룸 들어가고 했던 이른바 최초의 반도체 동맹을 잘 유지를 하고 이제 실제적 성과를 좀 내봅시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어요. 자, 윤 대통령 등 32개 나라 정상이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는 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정상회의의 그 모습들 영상으로 저희가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월 12일 현지 시간 워싱턴 시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장의 모습인데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윤 대통령이 옆자리의 정상과 환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2개국 나토 정상 플러스 IP4의 한호, 네덜란드, 호주, 일본 이렇게 4나라가 지금 이제 또 참석을 했고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고, 네, 기시다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 공동선언을 채택해서 이것을 통해 북한,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규탄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한 거 처음이네죠? 사실 이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 안보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호 협력하는 중대 안보 위협 국가의 틀에 함께 넣어서 규탄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중국을 현존 국제 질서의 안정에 도전하는 국가라고 표현하는 게 비하면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계속 침략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결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이네이블러라는 표현을 썼죠. 조력자라는 뜻인데 그런 식의 표현을 써서 규탄을 하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 사실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시아의 천연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국내 시장에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생필품을 러시아 시장에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본다면은 일종의 전략적인 축을 구성해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도와준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이런 결정적인 조력자 역할을 속히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나토가 공동으로 채택한 정당 간의 이제 공동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살상 무기나 포탄 준 건 북한이지만 북한입니다. 그것입니다. 또 이란은 뭐 드론 보내고 했지만 중국의 역할은 알게 모르게 이 전쟁 물자를 대주고
또 정치적으로 힘이 돼주고 이게 결정적이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세계가 2022년 2월 24일에 키이우를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서방 세계가 즉각적으로 취한 조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구멍을 뚫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인 것이죠. 아하. 생필품을 제공해주고 또 러시아의 그런 원유의 그 수입국으로 계속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겨눴던 창을 무디게 하는 그런 조력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인도 태평양 지역과 우크라이나가 지리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만 두 개의 안보 지역이 사실 이제는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토 정상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시사 용어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토의 내년 우크라이나 신탁 기금의 참여 규모를 2배로 증액하자는 데 합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이 신탁 기금이 있는데 이 국제적인 이제 기금인데 여기에 우리 한국의 기여분을 올해의 경우는 1,200만 달러였거든요. 네. 이거를 내년에 2배로 대폭 늘려서 2,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31억 원 정도 되겠죠? 네. 예, 이렇게 늘리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그러한 의지를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확대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그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과 중에 하나가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예. 가망 인정서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아시아 최초로 우리가 체결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이 가망 인정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정부의 그 비행 능력에 대한 그 상대국 또 상대 집단에 인증해주는 서로 일종의 보증서와 같은 건데요. 이걸 나토 차원에서 한국의 가망 인정서를 이번에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제 각 개별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와의 이러한 그 비행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상호 인증하는 절차에서 그 기간이 대폭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항공 분야의 방산과 관련한 나토 회원국들과의 그 협력 범위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나토의 가망 인증서, 저도 좀 헷갈리네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또 하나의 성과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 예. 여기서 추가 발언드리자면 이것이 굉장히 작은 성과 같지만 그 함의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국가 간이나 기업 간에 협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서로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미국은 거리를 마일, 인치로 하지만 다른 나라는 미터, 센티미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느 규격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규격이 맞아야지 방산 수출과 수출에서도 더 용이하게 그런 협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를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그런 전투기, 항공기, 기타 여러 가지 군사물자 수출국으로 인정을 하는가 아닌가는 어떻게 한국과 앞으로 규격을 맞춰 나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 비디오가 있을 때 처음에 소니가 베타를 내세웠는데 결국에는 VHS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규격을 세계가 채택하고 거기서 한국의 규격이 채택되는 것을 보시면은 앞으로 한국이 이런 방산 산업에서 얼마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봉 교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베타 방식으로 비디오를 봤는데 이게 어느 날 VHS 방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베타가 몰락합니다. 소니 몰락의 시작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프레임의 틀을 표준 규격으로 채택하느냐가 첫걸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 나토의 공식 환영 만찬입니다. 이 리셉션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환담도 나눴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유명한 행진곡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나토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모습 센터에 보이고요.
그 옆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호스트입니다. 그 자격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유명한 그 의장대가 지금 사열을 하고 있고 지금 2층 베란다로 보이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내려다보면서 그 옆에 보시면 왼쪽에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고 지금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윤 대통령은 최근 더 심해진 러시아의 공습, 키이우가 아주 맹폭격을 당했습니다. 이걸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했고 IP4의 다른 정상들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죠? 예, 그 화면에 나오는 저 백악관 정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워싱턴 국빈 방문을 하고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했을 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전례를 깨고 직접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무진 내리는 걸 환영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여기서 IP 정상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과 별도의 회동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환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특히 가중되고 있는 무고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국은 발표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시티브에 따라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는 안보 지원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재건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필요한 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이 되거나 종전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한국이 참여할 것이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과 이제 협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IP4 국가들 계속 나오죠. IP4 이 네 나라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올해 안에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5나라가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보 협의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런 선호하는 입장을 반영한 그 언론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것이 이제 외교 안보에서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도 태평양 쪽에서의 안보 협력인데요.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IP4,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과 또 별도의 소다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안보 협력의 지평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어커스와 쿼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안보 전략의 특징이라 본다면 큰 다자 협의체 하나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 같이 아니면 네. 유엔 안보리 복수의 소다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미국과 지역의 그 중심국과의 안보 협력 구축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의 얘기. 미국은 IP4를 제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제도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외교장관 5개 나라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소규모 안보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 그 시기는 9월 유엔 총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영식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입니다. 27년 전 이 법이 시행된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탈북민들의 아주 이 힘든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탈북한 또 특히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서 It was impressive to meet with this young group who had become PhD
holders who are lawyers and who are engineers and entrepreneurs. 네,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찬일 소장님 자신이 정착 30년을 아주 훌쩍 넘긴 북한 이탈 주민이십니다. 시행 27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이번에 맞는 가면은 좀 새로우시죠? 네, 아무래도 한 70년 역사에 탈북민 역사에 대통령께서 직접 탈북민의 날을 제정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탈북민들은 상당히 그 기분이 좀 업그레이드 돼 있고 정말 이제 우리가 통일이 욕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97년 북한 이탈주민법 시행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북한 이탈주민 보호 지원을 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주소와 직계가족 또 배우자, 직장 등 북한에 있는 순수 탈북민, 이게 이제 외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된다죠? 그렇죠. 북한을 떠나서 제3국에 갔을 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아야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탈북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정부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맞아서 탈북민 동행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이탈 주민이 더 이상 단순 정착 지원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도록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탈북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 수는 3만 4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인 72%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의 주민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 정착 지원 단계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 일자리, 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이 국민통합위원회는 탈북민이니 세터민이니 용어가 좀 뒤섞여 쓰여 왔잖아요. 이 용어들을 영문까지 포함해서 통합해보자. 이런 의견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용어로 보면 이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탈북민이나 또 세터민 이런 표현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안으로 이제 국민통합위가 제시한 게 뭐냐면 북배경 주민 또는 탈북 국민 이런 겁니다.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꼭 태어나서 바로 이렇게 오기보다는 또 그 과정에 보면 제3국에서 그 과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또 국민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주민들도 있는데 이런 배경을 다 망라하는 배경이 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다 망라하는 용어를 하면서 특히 또 하나는 주민, 국민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임을 또 강조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같은 맥락에서 또 쓸 수 있는 것이 이주 배경 국민 또 이주 배경 청소년 이런 것도 또 같이 또 이번에 제안을 했고요. 영문 표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북한 이탈 주민법에 보면은 그것의 영문 표기가 디펙터. 탈주자죠, 탈주자. 예, 탈주자. 해석을 하면 탈주자인데 디펙터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어떤 나라를 전제하지 않고 어떤 정당이나 국가 등을 떠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디펙터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현재 우리 그 시행령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레퓨지라는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이게 이제 망명자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네네. 이것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전제하고서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디펙터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통합위의 이번에 제안입니다. 네, 말이라는 건요, 땅과 같습니다. 서 있으면 땅인데 앞으로 나가면 길이 되거든요. 다리를 절벽인데 눕히면 다리가 된다.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안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이 뭐 부모와 같이 이렇게 손목을 잡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은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리지만은 그 외에 이제 삼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예를 들어 중국이나 뭐 몽골이나 이런 데서 태어났을 경우 어머니는 분명한 그야말로 디펙터지만 그 자녀에 한해서는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 혜택이라든지 뭐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어서 탈북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 주거 일자리를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 조정 담당관이라는 직책도 도입해서 지원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하겠다. 담당이 생기면 일거리를 만들어내겠죠. 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포럼을 11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서울이 이제 지자체로는 최초로 북한 인권 포럼을 어제 그 시청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했고요. 또 오세훈 시장, 그리고 줄리 터너 미 북한 인권 특사 이런 분들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그 전체 실황은 그 서울시청의 공식 유튜브가 있는데요. 네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계가 생중계로 나갔고 이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네, 북한 인권 서울 포럼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면 뭐 그 TV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해도요 미국에서도 보고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하게 보는 겁니다. 다시 보기 지금 들어가셔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행한 한 이 기조 연설의 주요 대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걸 보면 서울에만 북한 이탈 주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주민들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했다. 전방위적인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자, 터너 특사, 북한 인권 악화의 직면에 우리는 북정권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행동을 과감히 좀 해야 한다. 자, 어떻게 보고 들으셨나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만 6,400명이 사는데 총 탈북민 3만 4천 명 중 6,400명이 산다는 것은 7명 중 1명이 서울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죠? 예, 먼저 온 통일이라 그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좀 통일 준비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이렇게 오면 다 교육을 시켜서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누구나 다 더 문명적으로 앞서가는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게 탈북민들의 소망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방에 사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서울에 사는 분도 장점이 있고 그래서 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 곳곳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거나 또 열릴 예정입니다. 보고, 듣고, 뜻깊게 느끼고 즐길 거리가 아주 많네요. 네, 많습니다. 이번에 동대문에서 이제 내일도 이제 행사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정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탈북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최초로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선언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뭐 인권 사진 전시회도 있고 또 즐거운 것은 북한 음식이라든지 북한의 노래와 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직접 우리 시민들께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탈북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12, 13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북한 인권 영화가 이제 국내 영화 한 편, 또 외국 영화 한 편. 저거 네. 아주 뜻깊은 영화 같아요. 네, 크러싱이라든지 뭐 아일라,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그 탈북민들이 이제 도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가. 이건 뭐 뉴욕이나 워싱턴 가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은 영화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거기에 가시면 그런 영화들을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영 전에는 북한 예술 공연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 식혜. 북한에서는 식혜라고 하죠. 네. 감주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옥수수 떡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건 북한에서
속도전떡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속도전떡이라고 하는 게 이 옥수수 가루를 옥수수를 볶아서 그걸 가루를 내서 이렇게 말렸다가 그걸 이렇게 물만 딱 부어서 반죽을 잘하면 이게 찰떡처럼 질긴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걸 속도 있게 이제 순식간에 만들어내는데 정말 우리 한국의 찹쌀로 만든 떡 못지않게 맛있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한번 맛보시면 아, 북한 사람들도 이런 거 먹고 사는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서울 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큰 화제입니다. 한국계 입양인으로 6년간 비어있던 자리에 이번에 임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계 입양인입니다. 이 터너 특사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라는 국무부의 그 조직에서 16년간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북한 인권 증진 업무를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 6년간의 공석을 빚어왔던 북한 인권 특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커리어를 좀 보면은 미 페버다인대라는 데를 졸업을 했고요. 메릴랜드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불어에도 상당히 능통한 편이고요. 경력으로는 또 국무부 인턴을 거쳐서 북한 인권 특사의 특별 보좌관 그리고 NSC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 작년에 이렇게 이 터널을 발탁한 배경에 관해서 국무부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처참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이환영입니다. 이 터너 특사는 지난 2월에도 우리나라를 찾아서 탈북 주민들의 성공적 정착 모습을 보고 갔는데요. 당시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 impressive to meet with this young group who had become PhD holders, who are lawyers, and who are engineers and entrepreneurs. 10 years later, we are still pushing, urging, supporting the community of activists to hopefully lead to concrete change in North Korea. And so I'm looking forward to our conversation today about ways that we can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지난 9일 현지 시간 미국 의회 하원입니다. 탈북민 증언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계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영김 의원이 주도를 한 그런 행사였죠? 예, 이 영김 한국계 하원 의원은 이날 행사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탈북민들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요. 이날 행사는 그 미하원 이제 외교위 인도 태평양 소위원회 바로 그 위원장을 지금 이 영김 의원이 맡고 있거든요. 이 주최로 열린 행사고요. 이 일종의 탈북민들과의 일종의 원탁 좌담회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열렸는데 영김 의원은 특히 지금 상황을 북한 그리고 푸틴 이렇게 그 밀착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공세에 굴복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행사에는 초청돼서 참석한 탈북민들이 4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선 몰고 목선 몰고 나가서 한국 드라마 또 라디오 등으로 외부 소식을 얻었고 그걸로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증언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자체로 뭐 라디오나 이런 걸 가지고 집에서 듣다가는 불신 검문에 걸리면 그야말로 노동교화소를 가야 되니까 이번에 그 증언한 사람 중에 김이혁이라고 이제 작년에 그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탈북해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공해는 아니지만 바다에 나가서 들으면 아무래도 남쪽이 가까우니까 단파인가요? 예, 단파입니다. 그걸 이제 남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듣고 또 탈북에 오면서도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한국이 가까워지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북한은 지옥이지만 한국에 희망이 있는 나라다. 이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북한 2,500만 동포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솔티, 수전 솔티죠.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의 세뇌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이분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했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통일부 차관과 함께 북한 이탈 주민 예술가인
오진아 감독이 연출한 연극 한 편을 감상했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는지 잠시 보시죠. 말끝마다 탈북자 상자 비아냥대. 네, 윤천 장관은 알려진 대로 본인이 연극인이지 않습니까? 원로 연극인이고 또 상도 많이 타셨고 또 실제로 극장, 연극을 하는 무대를 수십 년간 운영하신 분이라 오진아 이 감독과의 대담을 해서 탈북 예술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게 바로 내 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날 참석한 그 윤천 장관은 이제 통일부하고 협력해서 탈북 예술인들의 그 창작 또 발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같이 참석했던 문승현 통일부 차관도 적극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서울시가 올해 탈북민 36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치과 치료도 포함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전액 무료는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탈북민들한테는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받는 의료 혜택이 있는데 이자 말씀하신 그 치과라든지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특별히 뭔가 배려를 해주겠다니까 탈북민들이 좀 기대가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게 치과 치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종합 검진 해서 360분인데 이게 이제 왜 차등을 좀 하겠다는 건가? 이제 이분들도 소득이 있으니까. 네,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치과 의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과 이제 서울시가 잘 연결을 해가지고 봉사와 또 이 사람들이 혜택 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믹스하면은 싸게 비싸지 않게 이빨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서울시가 잘 안내해 주면은 서로 다 좋은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탈북민 여러분이 이 무료 지원을 안 받게 됐다고 서원하실 일이 아니에요. 스승에게 보은하는 게 스승을 이기는 것이듯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돈 내고 치료받게 된 게 성공하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찬일 소장, 박성원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12일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요. 한 주간의 핵심 이슈만을 간추린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말과 휴일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7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